51페이지 맞아요? 네, 51페이지 넘어갑니다. 51쪽. 자, 51페이지 4번 중개대상 표시 광고 나와 있잖아요. 표시 광고가 시험에 좀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주 나와요. 좀씩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광고 안 하면 의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광고에 파트에서 공부하는데 그 책을 교재로 보세요. 여기는 개공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서 표시 광고하려면 사무소 명칭 밑줄 보세요. 사무소 명칭하고 개공 성명 밑줄,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등록번호, 이것을 명시를 해야 돼요. 광고할 때.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이거 외워야 돼요. 뭘 외워야 되냐면 사무소 명칭, 뭐 호박공인중개사 사무소 그러면 호박공인중개사 이 명칭 명시해야 되고, 개공 성명을 명시해야 돼요. 홍길동 이렇게. 그리고 사무소 소재지 명시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 명시하고, 등록번호를 명시하라. 이걸 명시해서 광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 단독 문제도 시험 나와요. 지금 밑줄 건 거 있잖아요. 명시상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도 자주 나와요. 이게 외워야 돼. 5단어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나오면 못 풀어낸 경우가 허다합니다요. 한 줄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막상 문제 나오면 못 풀어낸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를 하면서 광고를 쳐라. 그리고 이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나와 있어요. 예, 보조원에 관련 사항은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하면 안 돼요. 이거 이제 32회 때도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공부할 것이 2번에 인터넷 표시 광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광고할 때 그냥 합니까? 인터넷으로 해요. 인터넷 뭐 네이버 부동산 이런데, 네이버 쪽 이런데 많이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명시한 사항 위에서 명시한 사항 외에, 방금 내가 예고한 거 외에 추가로 명시할 게 뭐냐? 소재지, 면적, 가격 밑줄 보세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라. 등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등 속에가 되게 또 많이 있어요. 이제 그냥 들어보세요. 기본서 나오면 다 나오니까 거래 유형 명시해야 돼요. 뭐 매매냐, 임대차냐. 그리고 중개 대상물의 종류 명시해야 돼요. 뭐 토지냐, 건물이냐. 건물이면 아파트냐, 상가냐 이런 거.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총 층수, 뭐 몇 층이냐 이런 것도 명시해야 되고, 또 건물 방향 명시해야 돼요. 남향이냐, 동향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이것도 명시해야 되고, 입주 가능일, 언제 입주할 것인가. 그 다음에 주차 대수, 관리비 이런 걸 다 명시해서 광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기본서 나오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일단은 그 위에 거 공통 명시사항 있잖아요. 사무소 명칭, 개공 성명,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건 반드시 지금 외우셔야 돼요. 인터넷 이용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소재지, 가격, 면적 더 명시를 해야 되고, 거래 유형, 중개대상 종류 이런 거 더 추가로 명시하는 거고, 그걸 반드시 명시해서 광고하라. 그럼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원 관련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문화 시켰어요. 그러면 왜 이런 규정을 뒀겠어요? 허위 광고하지 말란 소리예요. 허위 광고. 그렇잖아요. 뭐 사무소 명칭 나오지, 소재지 나오지, 연락처 나오지, 등록번호 나오지, 다 나오잖아요. 이게 허위 광고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몇 단은 안 되지만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단독 문제로 시험이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을 봐주세요. 양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지 말라. 자, 첫째 줄. 개공은 중개 대상으로 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대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지 말라. 그럼 부당한 표시 광고가 과연 뭘까? 그것이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내용이에요. 간단히 볼게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자, 중개 대상물 자체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거짓말로 허위 매물을 올린 거예요. 이거 부당한 표시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강구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강구. 이것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그 밖에 표시 강구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내용을 표시 강구. 여기 부당한 표시 강구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개공이 여기 부당한 표시 강구하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걸리면 500만 원의 과태료 들어갑니다. 500만 원의 과태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얼마 전까지 얼마 전이고 1년도 안 됐어요. 그때까지는 이런 게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법이 없었을 때. 이게 작년에 나왔거든요. 이 법이 없을 때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 엄청 막 허위 매물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단속을 하니까 한 아파트의 매물이 80%, 70% 사라진 거야. 그죠?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거짓말로 많이 올려놨다는 거예요. 강남 같은 건 심지어 90%가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허위 매물이. 그러죠? 그럼 고객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여기 네이버 같은 데는 이제 광고비 받아보니까 좋죠. 많이 올리면.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피해 본 사람은 고객들이잖아요. 고객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 못하게 법에서 명문화시켰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개공이 아닌 사람은 표시 광고에서는 아니 된다. 그럼 개공이 아닌 사람이 누가 들어가요? 다 들어가. 일반인부터 시작해서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도 개공이 아닌 자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표시 광고하다 걸리면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간다. 우리 감옥에서 아닌 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1년 이하지 1천만 원 벌금. 아까 개공이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의 과태료밖에 안 들어가는데 아닌 자가 이렇게 표시 광고를 한다 할지 이렇게 해버리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란 소리요, 하지 말란 소리요. 하지 말라. 자, 그런 뜻입니다. 자, 부당한 표시 광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라.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 파트가 이제 시험이 나올 때가 됐거든요. 여름 때는 이제 시험 나올 때 이게 또 이제 작년에 제정이 돼서 올해 모니터링 관련 내용은 32회 때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33회 때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읽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관이 누구냐 이것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한번 주세요. 자, 이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가 법 규정에 준수한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요즘 인터넷 통해서 광고를 치잖아요.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법에 위반한지 안 한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란 거 알아두셔야 돼요. 국장 동그라미. 모니터링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2번 자료 제출 요구 등 국장은 모니터링 위하여 필요할 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밑줄 보세요. 자료 제출, 그 다음에 모니터링 결과 등 이 법 위반에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동그라미. 추가 정보 게재 동그라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모니터링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기본 모니터링하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거든요. 자, 이 기본 모니터링이란 것은 분기별로 실시한다. 이걸 이제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분기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4분기 그러잖아요. 1, 2, 3, 5이 1분기. 4, 5, 6이 2분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3개월 단위로. 자, 이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기본 모니터링. 이건 말 그대로 뭐예요? 수시로. 국장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모니터링 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하는 것이 수시 모니터링.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기본 모니터링하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 일단 이걸 짚어야 돼요. 그러면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수시 모니터링은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하는 것을 수시 모니터링. 이해됐어요? 예.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용어 자체가 힘들잖아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기본 모니터링하고 무슨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랬고. 자, 그러면 그 3번 보세요. 모니터링 분기마다 하는 기본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하는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자,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 밑쪽에서 수탁 기관을 가로 아래 뭐라 그랬어요? 모니터링 기관이라고 있잖아요. 자, 영어 잡습니다. 자, 아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그랬죠. 근데 이분이 직접 국장이 이거 하고 있겠어요? 위탁을 해요.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위탁 받은 기관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모니터링 기관이란 말을 써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모니터링 기관이란 말을 써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뭐 정부 출연기관이랄지 공공기관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모니터링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위탁을 받았으면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 다음 연도 걸 말합니다. 다음 연도 모니터링 할 것은 기본 계획서는 매년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수시 모니터링은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돼요. 이제 수시라는 것은 그때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면 돼요. 계획서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계획서를 기본 모니터는 12월 31일까지 수시는 미리 모니터를 하기 전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계획서를 제출하라. 어떻게 할 것인지 위탁받은 기관이 모니터링 기관이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 있잖아요. 그럼 모니터링 기관이 모니터링 다 했어요. 그럼 결과 보고서,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제출하라. 30일입니다. 이거는 모니터링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자, 이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기본 모니터링. 수시는 그죠? 15일. 자, 기간이 나오잖아요. 이 기간은 그때 애우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잊어먹으면 어떡해요? 또 하면 돼요. 우리 과목은 기간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과목도 많죠. 깡그리 다 해야 돼요.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 근데 금방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먹더라도 자꾸 읽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다 기억이 돼요. 기억이 됩니다. 우리 머리는 무궁무진해요. 많이 넣어도 계속 들어가. 또 계속 잊어먹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들어가. 여러분들 기간이 뭐 과목별로 한두 개예요? 과목은 시법도 많지, 중개사법도 많지, 공법도 많지, 그렇잖아요. 근데 기간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자주 잊어먹지만 끊임없이 들어간다니까 이게 자꾸 읽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잊어먹더라도 자꾸 읽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 모니터링의 마지막 30일, 그죠? 매분기 종료일. 수시모니터 15일 이내 업무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 국장에 제출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국장은 결과 보고서를 이제 결과 보고서가 들어왔죠 국장에게. 그러면 시도의사 등록관청에 통보를 해줘요. 그래서 하급기관이죠. 통보를 해주고 조사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으니까 좀 조사를 하고 조치 좀 해달라.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시도의사 등록관청. 그러니까 국장이 하급기관에다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구받는 시도의사 등록관청 신속하게 조치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국장에게 통보입니다. 통보 동그라미. 자, 10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10일 이내란 말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 모니터링 방법은 기본 모니터링하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 두 가지만 알아도 돼요. 모니터링 방법이
기본 모니터링하고 수시 모니터링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오늘.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써서 해도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모니터링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제 이 파트에서는 일단 이것만 알아도 성공이다. 이번 파스. 그래서 모니터링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제 위탁을 해서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그리고 표시 광고 시 모니터링 관련 사항을 공부를 해 봤어요. 자, 잊어먹으면 또 하면 되니까 가볍게 읽어 두세요. 자, 그다음에 또 뭐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업무 지역 범위, 겸업 범위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제 업무 범위 공부하러 떠날 거예요.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업무 범위는 업무 지역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겸업 범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종류에 따라서 공부를 하면 돼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자,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 중개사를 줄여서 뭐라 그래? 중개인. 자, 지역 범위 이제 보세요. 법인이 남양주에다 주된 사무소를 뒀다. 이분들 업무 지역은 어디냐 이 말이야. 남양주 시만 중개할 수 있을까?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을까? 전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무소가 어디가 있든 부산에 거, 대전 거, 서울 거, 남양 거 다 할 수 있다. 전국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앞뒤에 배울 때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죠.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종로에가 있고 분사무소를 남양주시에 설치했거든요. 이 앞뒤에. 그럼 분사무소 업무 지역은 어디까지 봐야 돼? 남양주시까지만? 전국입니다. 이것도 전국이에요. 그러니까 남양주에 있는 분사무소도 부산 거, 대전 거 다 중개할 수 있다고. 대전에 있는 물건. 자,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인 중개사인 개공 업무 지역도 전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인 안 만들면 다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에.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전국이에요, 전국. 그러니까 사무소 여기 있더라도 부산 거, 대전 거, 서울 거 다 중개할 수 있다고.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중개인. 이것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이분들은? 없어.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어디까지만 중개할 수 있느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과 아니라 시도입니다. 자, 시도할 때 시는 어느 시를 말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합니다. 이 범위 내에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경력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업무 지역이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잖아요. 이 정보망에 가입을 하면은 확대가 가능합니다. 자, 전산망에 뜬 물건은 시도 밖에도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자세히 설명 들어갈게요. 처음이니까.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앞에 앉아서 고생합니다.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시? 네, 남양주 시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이제 대단한 내공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중개인 사무소를 뒀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중개인 업무 지역은 어디예요? 남양주 시만 중개할 수 있어요? 경기도는 다 해요. 이 시도란 말이 그 뜻이에요. 경기도까지는 다 중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근 서울은 중개해요, 못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중개인이 남양주시에다 중개사무소를 냈잖아요. 그러면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물건은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이 말이 시도란 뜻이에요. 근데 서울 건 못해. 그러면 서울 강남에다 중개인 사무소 뒀다. 이분은 업무 지역은 어디요? 서울시까지만 해요. 그러면 여기 경기도는 해 못해? 못해. 이게 이제 시도란 말이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시군구가 아니에요. 시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경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보망에 가입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이제 부동산 사이트 전산망을 말하거든요. 여기에 가입을 했어요. A 정보망에. 그러면 여기에 공개된 물건이 있잖아요. 정보망에 올라온 물건들, 떠 있는 물건. 이건 대전에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물건, 부산에 있는 물건 다 중개가 가능해요. 중개가 가능해요. 이 말이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에 떠 있지 않는 물건들 있잖아요.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는 물건. 이거 물건은 중개해요, 못해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경기도 밖에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경기도 밖에는.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지역 범위 끝났어요. 자, 밑줄 그을게요. 법인하고 분사함수 가로 안에 들어있죠. 공인중개사 개공 전국 그리고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중개인 있잖아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입니다. 시도입니다. 이 시도란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 하나에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어디에 가입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면 이를 이용해서 중개하는 경우는 당해부터 가로를 묶어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물건도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업무 지역 범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지역 범위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겸업 범위 들어갑니다. 자, 겸업 범위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공부하면 되게 쉬워요. 자, 봐보세요. 원칙적으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법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겸업을 할 수 있을까요? 중개업만 해야 될까요? 원칙은 중개업만 해야 돼, 법인들은. 근데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6가지. 자, 우리가 이 앞주에 6가지라는 단어는 짚고 넘어왔어요. 내용은 안 짚었죠? 오늘 짚을 거예요. 지금 짚을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러면 이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개인들.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겸업이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을까요? 중개업하고 다른 업종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중개인들? 못할 것 같아? 여기로. 정신없죠? 정신없어. 안 적어도 돼. 자, 원칙은 겸업이 자유롭습니다. 겸업이 자유롭다는 건 뭐예요? 중개업 하면서 편의점하고 중개업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업종하고 같이 경험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법인 안 만들면 다 개인적으로 하면 이거잖아요. 그럼 다른 업종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개업이 잘 안 된다. 그럼 편의점 같이 하다가 또 중개업 잘 된다. 그럼 편의점 때려치고 중개업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 가능해.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도 경험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경험할 수 없느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못하게 한 규정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배운 것이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규정. 자, 우리 법에서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금지 행위들이 있거든요.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라 이런 금지 행위 규정. 그리고 이제 다른 법에서는 못하게 한 규정들이 있어요. 일정 공무원들은 다른 업종을 경험 못하게 된 그런 거 있거든요.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그런 경우는 못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개인들은 원칙적으로 경업이 자유로워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업만 하라. 일단 원칙만 먼저 기억하세요. 헷갈리니까 정반대잖아요. 원칙과 이가 정반대니까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업만 하되 6가지만 겸업한다.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롭다. 일단 원칙을 먼저 공부하세요. 예외적인 것에 써서 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겸업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법인 안 만들면 다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겸업이 자유로워요. 또 수험생들 최대 관심사가 겸업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관심사잖아요. 중개업만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업종 같이 할 수 있느냐. 겸업이 자유로워 개인들은. 그죠? 예의가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겸업이 자유롭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업만 하라.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은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6가지.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 몇 가지? 여기서 이제 거의 시험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매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32번은 나왔어.
근데도 틀리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계속 해도 계속 틀려. 그렇죠?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경험 6가지가 뭐냐? 하나씩 적어 볼게요.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어차피 또 뭐 기본서 나오면 또 해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어봐. 지금 이제 모든 게 생소할 거예요. 처음 하신 분들은 모든 게 생소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머릿속에. 근데 자꾸 이제 읽고 보고 듣고 하면 익숙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잘 들어와요. 첫 번째가 이제 뭐냐? 이 상업용 건축물 주택입니다.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이 지문을 자꾸 익히세요. 이걸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교재 양갈 2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만 적어 놓으면 돼요. 임대업은 못 합니다. 임대사업은 못 해요. 법인은 임대사업을 못 합니다.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하는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임대사업에 뛰어들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개인들은, 이분들은 이걸 합해서 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경우하고 중개인은 중개업하고 임대사업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왜? 경업이 자유로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택 한 10채 가지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해놓고 임대사업 해도 돼요. 월세 받아먹고 해도 돼요. 중개업하면서. 개인들은 그래요. 근데 법인은 이걸 못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법인입니다. 그죠? 그 옆에다 이제 이거 적으면 돼요. 거기 양가리 2번 옆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지문을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상담 동그라미. 상담이 키포인트거든요. 컨설팅이라 그래요. 예. 상담을 컨설팅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 개발 몇 적으세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 토지를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상담 들어와. 그럼 법인 개공이 거기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직접 부동산 개발 사업에 법인이 뛰어들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옆에다가 부동산 개발업 X라고 적었어요. 직접 부동산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개발하면 좋냐 하냐 이게 물어봤을 때 상담을 해주는 걸 할 수 있다. 상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직접 부동산 개발해가지고 뭐 분양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업 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하라. 자, 이게 뭐냐면 프랜차이즈업이라 그래요. 프랜차이즈업은. 이것은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개공을 대상으로 하면 돼요. 개업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정보를 제공해 준다. 법인 개공이.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일반인. 일반인에게 이걸 제공해 준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하고 상가의 분양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상가하고 주택입니다. 상가하고 주택의 분양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상가하고 주택의 분양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토지 분양 대행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그대로 이제 이 두 가지를 외워야지. 토지 분양 대행 그러면 틀려버려요. 토지 분양 대행을 겸업한다. 이 지문은 틀렸어요. 이거 32 때도 나왔어요. 그죠? 매년 나온다니까. 기출문제 분석해봐요. 이 겸업 32번 나왔어. 32번. 그죠? 내년에 또 안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왔는데 또 나오겠죠.
근데 이걸 틀려보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사업체하고 도배업체 알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알선이 소개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사 가잖아요. 그럼 법인 경우 이사업체 소개해 주고 돈 받고 도배업체 소개해 주고 돈 받는다고. 그러면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업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 이사업, 도배업 X라고 적으세요. 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순서가 바뀌었지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경매 여기 있어요. 경매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 그리고 매수인적 입찰 시정 대리 이것도 겸업할 수 있어요. 이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이잖아요. 소멸되는 권리냐 인수되는 권리냐 이거 분석을 해주고 돈 받고 또 매수인적 대리라는 건 뭐예요? 직접 경매 참가해서 물건 낙찰 받아줘. 일반인들 다 경매 모르니까 낙찰 받아서 경매로 사주고 돈 받는다. 수수료 떼먹는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이런 거. 그래서 총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이제 법인이 할 수 있는 거 6가지. 됐어요? 그거 말합니다. 근데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중개인은 이거 못해요. 중개인은 경공매 못합니다. 개인들도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이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개인들은 이 5가지는 할 수 있는데 경공매는 관련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그 1번 세 번째 줄.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6가지를 반복해서 읽어 두시면 된다. 이해됐어요? 예.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경공매 나와 있잖아요. 부동산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부동산, 동산도 그렇게 출제됐어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매수인정 대리. 그걸 또 바꿔서 동산 이렇게 출제됐어요. 그건 31회 때. 31회 때는 부동산을 뭘로 바꿔서 출제했어요? 동산. 그럼 동산 권리 분석 이런 거 해 안 해? 개공은 부동산 취급하거든요. 부동산.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살짝 바꿔놓으니까 이 권리 분석하고 대리만 적어놨더니 맨날 수업할 때 또 그걸 또 바꿔놨으니까 또 못 잡아내요. 그래서 또 틀리고 나와. 그렇죠? 매년 출제된다고 해도 신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이걸 가지고 매년 출제되는데 조금씩 바꾸겠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해야 돼요. 똑같은 문제는 낼 수는 없잖아요. 출제자들이 약간씩 변형해서 출제를 하는 거니까. 됐어요? 예. 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이것은 중개업이 아니에요. 겸업이지. 그러니까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보수가 되느냐? 관련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고 없으면 합의한 보수. 그러니까 상담 5분 해주고 1억 받아먹어도 합의만 되면 괜찮아요. 초과 중개보수에 안 걸린다. 초과 보수에 안 걸려. 상담 5분 해주고 1억 받아먹었다. 이야, 자신 있어 나중에? 1억은 안 돼? 그러면 1,000만 원? 물건마다 다른데. 합의만 이루어지면 돼. 그러니까 법에 걸리질 않아요. 이해됐어요? 왜? 이것은 겸업이니까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제 나중에 중개보수는 얼마 이상 받지 말라는 걸 배우잖아요. 아직 안 배웠지만. 근데 이건 합의한 보수. 이해됐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 밑쪽 오세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4번에 특수법인 나왔어요. 특수법인 뭐요? 이 앞전에 특수법인 뭐라 그랬어요? 지역농협이랄지 지역산림조합이랄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랄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다른 법률로 규정에 의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을 무슨 법인? 이것은 특수법인 6가지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줄줄 못한다.
마지막 세 번째 줄 못한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외우지 말고 왜 지역 농협 하나만 생각해봐. 지역 농협은 왜 이걸 못할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지역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농지만 매매 교환 임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 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그러니까 이 6가지를 모두 겸업을 못 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한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6가지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6가지 할 수 없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또 금방 잊어먹어.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왜 못할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왜를 항상 생각해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농지만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럼 지역산림조합은 임목하고 임야만 산림조합법에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실력이 늘고 응용력이 생기고 안 잊어먹어요. 그냥 외워봐. 문 열고 가면 다 잊어먹어요. 그렇다고 계속 강의실에 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잊어먹으려고 계속 여기서 자고 묵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 왜 안 될까. 그래야지 응용력도 생기고 기억력도 오래 가고. 문제는 이렇게 응용해서 나오잖아요. 출제자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제 민법도 그렇게 하고 공시법, 세법 다 마찬가지. 다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D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 권리 분석을 뒤쪽에 실무 쪽에서 좀 배우거든요. 조금 배워요. 이것도 배우고. 근데 이 법인 개공이 경매 권리 분석할 때는 이제 지방법원장 법원에다 저거 한다고 등록을 하고 해야 될까 안 해도 해야 될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등록을 안 하고도 겸업할 수 있어요. 뭐 하지 않고도 등록을 하지 않고. 근데 경매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고 겸업을 할 수 있어요. 법원에 내가 매수인증 대리한다고 등록을 해야 돼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하려면 개설 등록하잖아요. 이 매수인증 대리할 때도 법원에다 등록해야 돼. 우리 중개하려면 시장무소 구청장에 등록하잖아요. 등록관청.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자,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공매는 있잖아요. 공매는 권리 분석 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고 공매 대리할 때도 등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부하는 거 뭐냐면 오로지 경매 대리만 법원에 등록한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오로지 무슨 대리만? 경매 대리. 자, 그래서 그 3번 한번 봐드릴게요. 거기 양가로 2번만 봐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시법 경매 동그라미. 경매 대상 매수신청 입찰 대리 동그라미.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원에 등록 동그라미. 감독을 받아라.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매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라.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경매 권리 분석할 때는 과연 법원에 등록할까? 안 합니다. 경매 권리 분석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매는 권리 분석이든 공매 대리할 때도 법원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책에는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이 지문에는 경매 대리할 때만 등록하라 이렇게만 딱 두 줄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서 나오면 저것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매 권리 분석할 때는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겸업이 가능하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공매 권리 분석이든 공매 대리는 무조건 등록하지 않고도 겸업이 가능하다. 겸업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자, 이런 거 이제 세세하게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 이 법 조문이잖아요. 이걸 열심히 읽어놔요. 이거요. 그리고 이제 이게 노란 분필도 주의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은 강의 듣다 보면 다 해결돼요. 강의 듣다 보면 돼.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할 일은 이 법 조문 그 책에 나온 거 6가지 이걸 자꾸 읽어서 눈에 익혀 두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뭐 노란 분필 주의할 사항은 강의 듣다 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 법 조문을 자꾸 읽어갖고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다 생소하잖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생소한 것들이 많거든요. 처음 하신 분들은.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겸업,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 6가지 공부를 해봤어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객관식 시험이지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공부가 돼야 된다고. 달달달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당장 이거 6가지 쓰라라면 써내겠어요? 못 써내겠죠? 그래서 못 써낼 거예요. 못 써내요. 그러니까 써낼 정도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번은 봐서 안 되고 10번, 20번 계속 보셔야 돼요. 무조건 나와요. 이 겸업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어디 나올지 몰라서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어디 나온 파트가 분명하다면 어렵든 쉽든 무조건 맞춰야 돼. 그 파트에서는. 공부하면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 파트 넘어갑니다. 고용인. 자, 고용인. 자, 칠판을 한번 봐주세요. 고용인 뭘까요? 고용인 개념 잡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취업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고용인이란 말을 써요. 누구 밑에 취업한 사람?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소 사장한테 취업한 사람. 고용인. 그럼 고용인 종류는 2가지예요.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도 있고 중개보조원도 있어요. 자, 우리가 첫째 시간에 소속공인중개사 개념 잡았잖아요.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 개념 많은 대로 서술하시오. 자, 서술해 보세요. 자격증 있어야 되고 계약서 작성하고, 그죠? 할 수 있고, 또 소개할 수 있고, 그러죠. 그 정도 하면 많이 한 거예요. 자, 서공은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일단 자격증 갖고 취업하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없이 취업.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직접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중개 업무가 뭐라 그랬어요? 직접 매수인에게 소재지 면적 설명하는 거.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무슨 계약서?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작성. 이건 원래 개업공인중개사 할 일이잖아요. 그럼 소속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조는 이거 해 못해? 못해. 그리고 단순 중개는 보조도 할 수 있죠. 보조 업무가 뭐예요? 현장 안내, 서류 복사 뭐 이런 거, 서류 정리. 근데 이제 보조는 말 그대로 보조만 한다. 자, 이것이 이제 고용인 종류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고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직원들을 말한다.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 개념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의 종류 있죠? 첫째 점 있죠. 고용인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된 자로서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을 말한다. 몇 가지 종류가 있다? 2가지. 개념은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고용된 자로서 이게 개념이에요. 종류가 2가지. 됐어요? 개업공인 밑에 취업된 사람이 고용인이다. 자, 2번. 자, 이 고용인을 고용을 했으면 고용 신고를 해야 되고 종료됐으면 종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누가 고용 신고, 종료 신고를 할까요? 이분들이 한 게 아니라 개공이 하는 거예요. 자, 서공을 고용했으면 고용 신고, 보조원을 고용했으면 고용 신고, 개공이 한다고. 종료됐으면 종료 신고도 누가 해요? 개공이 해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거 나와 있잖아요. 자, 거기 밑에 보세요. 자, 양가를 1번 보세요. 고용인을 고용할 때 서공은 실무교육 맺죠. 이제 실무교육을 먼저 받도록 해야 돼요. 보조원은 무슨 교육 받도록 해서? 직무교육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업무 개시 전이 키포인트입니다. 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겁니다. 자,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요? 업무 개시 전. 종료신고는 며칠이네?
10일 이내. 종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며칠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1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시점이요.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그래서 고용할 때 소공은 실무교육 받도록 해서 고용신고, 보조는 직무교육 받도록 해서 고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세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그럼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냐 이 문제예요. 자격증 사본 제출할까요? 고용신고할 때? 할 것 같죠? 안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자격증은 전부 다 확인 들어가. 그러니까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확인 들어간다고.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에게 그분 자격증 있냐 확인 들어가요. 다 공통이에요. 자격증은 제출한 게 아니라 무조건 확인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 확인 동그라미. 왜 그러냐? 왜 이 규정으로 뒀냐면 이 규정 나온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2, 3년, 2년 더 됐다. 한 3, 4년 됐는데 왜 바뀌었냐면 위조 때문에 그래. 위조 서류 위조해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위조해서 뭐 자격증 사본 제출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원본도 위조를 하는데 사본은 얼마나 위조하기 쉬워.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직접 확인 들어가요. 등록관청에서. 그러니까 뭐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그분 자격증 줬냐 안 줬냐 확인 들어간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요즘 뭐 그런 전산화가 잘 돼 있으니까 금방 하잖아요. 확인 들어가 버려. 확인. 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보세요. 인원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고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용인을 고용할 때 소공이든 보조인든 관계없어요. 한 명을 둘 수도 있고 10명을 둘 수도 있고 100명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어요. 제한 없다. 그리고 결격사에 있는 자를 고용했으면 돼안돼. 뭐 미성년자를 고용해 쓴다 할지 파산 선고를 받은 자를 고용해 쓴다 할지 그죠? 300만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되지 않는 자를 고용해 쓴다 할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잖아요. 되게 쉽죠?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밑줄 보세요. 그 3번의 업무 내용 있잖아요. 소공은 첫째 줄 확인 설명 밑줄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계약 쓸 때 개공과 같이 서명 및 날인을 같이 해줘야 되고. 근데 보조원은 오른쪽에 보면은 뭐만 하라 그랬어요? 이 계약서 쓰는 거 이런 중개 업무는 해 못해? 못해. 첫째 줄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밑줄 이런 것만 할 수 있지.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보조원들은 품위 유지도 없고 서명 날인 의무도 없고 인장 등록 의무도 없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소속 공인 중개사가 무엇이고 보조원이 뭐다 이걸 공부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자, 4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고용인의 행위로 인한 누구 책임?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인들이 사고 치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책임을 져야 돼. 이 책임 문제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는 지금 할 단계가 아니에요. 이건 기본서 나오면 할 거고 일단 이제 이것만 봐드릴게요. 이 책임이 민사 책임이 있다는 거. 일단 큰 제목만 좀 알아두세요. 손해배상 책임. 이건 기본서 나와야 할 겁니다. 지금 뭐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행정 책임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형사 책임이라는 거 있어요. 형사 책임은 징역 벌금 관련 내용이거든요. 이건 등록 취소 이런 거. 민사 책임은 돈으로 배상하는 거. 자, 이건데. 자, 이 사람이 사고 쳤을 때 개공이 손해배상을 줄 수도 있고 등록이 취소당할 수도 있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책임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개공이 이 직원들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책임 다 져야 돼 이런 거예요.
이런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지금 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서히 할 거예요. 기본서 나오면.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양가로 1번 첫째 줄만 밑줄보세요. 이 지문만 좀 알아두세요. 소속 공인 중개사고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는 또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이게 이제 우리 법 15조 2항 규정이거든요. 이 법 조문 하나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돈으로 배상하는 민사책임, 또 등록취소 업무정지 당할 수 있는 행정책임, 또 직원 때문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일단 그 정도 알아두세요. 자, 일단은 첫째 줄은 기억을 하세요. 소공보조원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업무는 무슨 업무를 말해요? 중개 업무를 말합니다. 무슨 업무? 무슨 업무? 무슨 업무? 중개 업무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면 좋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 이런 책임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민사책임은 돈으로 배상한 손해배상 책임, 행정책임은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뭐 등록취소 업무정지 이런 행정처분을 말하고, 형사처분은 징역 벌금 관련 내용인데 이것은 징역 벌금 양쪽 다 벌을 받았어요. 양벌 규정 내용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자, 이런 것은 이제 서서히 할 거예요. 기본서 나오면 서서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가로 2번에 보면은 양벌 규정이란 단어 있어요? 양벌 규정 개념 한번 잡아 드릴게요. 이것은 이제 미리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중개 업무에 관해서 징역 또는 벌금 밑줄 보세요.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자 벌하는 외에 개공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 동그라미. 다만 개공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할 때는 벌금형을 면한다. 이게 양벌 규정 법 조항이거든요. 이 양벌 규정 개념을 또 알아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양벌 규정이 자주 등장해요. 이 단어가. 그러면 이제 이 양벌 규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머릿속에서 이것이 양벌 규정이구나 생각이 나야 되지. 이해가 되잖아요. 뭐 책을 읽더라도. 그러죠? 그럼 양벌 규정이 뭐냐? 방금 그 네 줄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이게 양벌 규정 내용인데, 자, 그걸 정리하면 이거요. 양벌 규정 설명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취업한 사람이 누구요? 고용인들이죠. 소공하고 보조원이잖아요. 이분들이 잘못해갖고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받았어요. 둘 중 하나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받았다. 가정을 해봐. 보수 더 받아갖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받았다. 그러면 그 세 번째 줄 뭐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후당. 그 행위자를 벌한 후에 그 개공에 대해서도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그럼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선고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중개 보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징역이나 벌금 둘 중 하나 받았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받았어요.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직원들 때문에 벌금형을 과한다 이 말이에요.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이 없더라도 왜? 직원 고용한 죄. 그렇죠? 직원을 잘못 둔 죄로. 됐어요? 근데 단서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말은 개공이 고용인을 감독을 잘했다. 감독을 잘했다. 그랬을 때는 벌금형이 선고된다 안 된다? 이거 면한다 이거요. 이게 단서. 이해됐어요? 자, 간단히 그리면 이거요.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은 고용인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잘못해갖고 징역 벌금 받았어. 그러면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벌금형을 부과된다. 근데 감독 잘하면 벌금형이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양쪽 다 벌을 반달해서 무슨 규정? 양쪽 다 벌을 반달해서 무슨 규정? 양벌 규정. 이게 바로 양벌 규정 개념이구나. 이게 바로 양벌 규정 개념이구나. 이해됐어요? 자, 그 지문을 그래서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양벌 규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뭐 뒤에서 뭐 책에 읽다가
그러면 머릿속에서 아, 이것이 약물 규정 내용이구나.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야 돼요. 그 내용이. 그래야지 이제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책을 읽을 때 이해가 되지. 이런 내용이 스쳐 지나가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예. 이제 나머지는 기본서 나오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민사 책임, 행정 책임, 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지금 이제 고용인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겸업하고 고용인. 이해됐어요? 또 표시광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었다가 이제 인장 등록 들어가도록 할게요. 휴식 같습니다. 예.